자, 결핵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핵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안 나오는 파트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결핵은 무조건 완전 정복해서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짜리로 모아서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고정 댓글에 달아둘 거고요. 원하시는 선생님들 마음껏 다 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결핵 중심으로 해서 또 볼 거예요. 어디부터 볼 거냐면요. 자, 일단은 녹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같은 경우는 양리 파트거든요. 결핵약 중요해요. 1차 약 중에서요. 끝까지 복용하는 4번, 5번에 들어가는 약이 있어요. 저는 우리 끝까지 복용하려면 이끌어야 되잖아요. 이리 와 해서 이리 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피신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 약품명으로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알아주시고요.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끝까지 복용하는 두 가지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에탄부톨, 피라지나마이드 하나 더 있어요. 얘 중요한데 얘 먼저 볼게요. 부작용으로 평형장애와 난청을 유발한다. 평형장애와 난청 유발하는 약. 귀에 청력장애 같은 거 유발할 수 있거든요. 걔가 뭐예요? 그쵸? 여기에는 스트랩토마이신이 들어가게 돼요. 스트랩토마이신. 우리 SM이라고도 부릅니다. 스트랩토마이신 SM. 얘는 평형장애 유발해요. 평형장애 유발하는 몇 번 뇌신경일까요? 그쵸? 제8 뇌신경 다 배우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위에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첫 번째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 약은 잊으시면 안 돼요. 아까 이소니아지드라고 했죠. 얘는 같이 끝까지 복용하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부작용으로 말초신경염 유발할 수 있어서 이거 의학용어 뭐였죠? 이거 뭐예요? 뭐뭐와 같이 위드입니다. 위드 뭐뭐와 같이 복용해요. 뭐랑 같이 비타민 6, 비타민 B6 이름이 뭐죠? 피리독신. 이소니아지드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소니아지드는 말초신경염 유발할 수 있어서 피리독신과 같이 먹는다. 이 비타민 B6이라는 게 피리독신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학용어가 나오기도 하죠. 의학용어. 이 C 아까 위드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뭐와 같이 복용한다. 이거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추가적인 의학용어들도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결핵 중점적으로 할 거라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작용 제가 줄을 쳐놨어요. 부작용 같은 경우는 양리에서 배우셨어요. 필요하지 않은 작용을 얘기해요. 필요한 작용은 뭐예요? 그쵸? 치료작용입니다. 치료작용이에요. 치료작용이 필요한 작용. 필요하지 않은 거 부작용. 그 외에 독작용, 내성, 금단 증상, 기타 등등등 있었죠? 여기에서는 이것만 보고 갈 거예요. 결핵 중점적으로 볼 거라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볼까요? 자, 결핵이 가운데에 크게 자리하고 있죠? 빨강 색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색깔 법규 쪽 파트를 갖고 온 거예요. 빨강색은요. 몇 급 감염병에 속하죠. 그렇죠. 2급 감염병에 들어갑니다. 2급 감염병에 들어가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결핵 같은 경우는 2급에 들어가는데 2급은 어떻게 알고 있죠? 몇 시간 이내, 발생하면 몇 시간 이내 보고해야 돼요? 그렇죠. 24시간 이내 보고하고요. 격리가 필요합니다. 결핵 예방의 날 제가 어떻게 알자고 했죠? 날짜. 결심은 3일은 가야 돼요. 3 옆에 뭐랑 뭐 있어요? 2와 4 있죠? 24일. 결핵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사람이요. 결핵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질병관리청장이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세운대요. 이것도 제 자료 열심히 보신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종합계획 기본계획은 5년 기억하고 계시면 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결핵 환자 발생했을 때요. 결핵 환자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간호사 배치합니다. 배치 방문해서 지도하게 해요. 누가 배치할까요? 그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 결핵 검진은 얼마나 자주 할까요? 매년 실시한다. 이것도 법규에서 배우셨어요. 매년 실시.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들어간다고 했죠. 전염성의 소실 여부는 뭘로 확인하죠? 퇴배는 객담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판정합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5번에 관할 보건소장님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옆에 따라서 가지치기 한 거 가볼게요. 공중보건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특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환자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신고죠? 그죠? 보건소에 신고, 보건소 안에 보건소장님 계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요. 법규에서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결핵과 관련되어 있는 이 결핵 같은 예방, 그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누구한테 신고하죠? 일단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의료기관장이 이제 나중에 보건소장님한테 신고하는 거고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는 보건소장님한테 신고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요. 빨간색 박스 이제 바로 위쪽에 격리 2급에 들어가는 거 격리 필요하는데 기본간호 까만색으로 해놨어요. 격리 역격리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격리 역격리는 내과적인 무균술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간호에서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것도 볼게요. 자, 법규에서는요. 대한결핵협회가 나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에 관한 조사와 연구와 예방 퇴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결핵협회에서 하는 일들 조사, 연구, 예방, 퇴치. 조사 사업을 한다, 연구 사업을 한다, 예방 사업을 한다, 퇴치 사업을 한다 각각이 나오기도 하고 다음 중 대한결핵협회에서 하는 결핵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죠. 조연, 예퇴, 조사, 연구, 예방, 퇴치.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볼게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은요 특히 결핵과 관련해서 결핵 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할 수 있어요. 결핵이 집단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시군구청장이 많이 나와요. 다른 거는 이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결핵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입원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입원 명령 안 하는 사람한테 격리치료 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빨간색 다 봤죠? 저 위에 또 있네요. 자, 약물 이쪽에 전염성 결핵 환자 있죠? 한번 볼게요. 전염성 결핵 환자는요, 전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객담의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성,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정의 같이 기억해 주시고, 오른쪽에요. 자, 결핵에 감염되어서 결핵 감염 검사에선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균 검사에서 음성 나왔대요. 이거 뭐예요? 달라요. 방금 얘기했던 거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요.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전염성 결핵 환자고요. 자, 양성으로 확인되었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 나왔대요. 이거 잠복 결핵 환자입니다. 잠복 결핵 환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파란색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결핵은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막대기 모양의 호기성 간균이에요. 막대기 모양 간균. 동그란 건 구균이라고 했는데 결핵은 간균입니다. 균이에요. 바이러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공중보건에서 다음 중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거기에 결핵 걸려있으면 결핵은 틀린 거예요. 왜요? 결핵은 균입니다. 균, 새균. 바이러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왼쪽 따라서 가볼게요. 왼쪽에요. 이제 파란 색깔 또 공중보건에서 나오는 것들.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단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결핵을 진단하는 순서는 1, 2, 3번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투베르클린 검사 용액 아시죠? 결핵 검사하는 용액인데요. 이 잠복결핵 결핵에 감염되어 있었는지 결핵의 감염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시약 용액이기도 합니다. 투베르클린 검사 PPD 용액 몇 cc 피내 주사하죠? 그쵸? 1cc 아닙니다. 0.1cc 피내 주사. 피내 주사 가장 많이 쓰는 부위는 피부의 전환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48에서 72시간 3일까지 보거든요. 이거 몇 미리 이상이면 양성이죠? 그쵸? 10mm 이상이면 양성. 1cm 10mm 이상이면 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개정된 거 말씀드리자고 하면 원래 예전에는요 5mm 이하 음성으로 봤어요. 지금 몇 미리 법 개정됐습니다. 9mm 이하 다 음성으로 봐요. 양성은 뭐예요? 양성은 10mm 이상 1cm.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양성이 보였다 하면은 집단 우리 엑스레이 검사할 수 있어요. 진단 두 번째 하는 게 엑스레이 촬영이죠. 자, 기본간호에서 배우셨어요. 흉부 엑스레이 금식 필요 없죠. 금식 필요 없는 검사들 또 뭐 있어요? 폐기능 검사 있고요. 골밀도 검사들 뭐 이런 것들. 복수천자 기억하실 거예요. 금식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기 간접 촬영, 직접 촬영 책에는 이렇게 나와서 제가 적어놨는데 간접 촬영 같은 경우는 옛날에 했던 방식이에요. 요즘에 이제 안 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엑스레이는 두 번째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가래 검사하는 거죠. 도말 검사, 결핵균의 존재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염성 소실 여부를 우리가 객담 검사 결과로 판정한다고 했었죠. 자, 검체 채취. 객담 언제 채취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래를 채취하는 거예요. 입안에 있는 침을 뱉는 게 아니고요. 잘 뱉게 하기 위해서 물 같은 거 한번 각을 하고 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폐에서부터 깊이 있는 폐에서부터 나오는 가래를 뱉는 겁니다. 이른 아침 첫 번째 객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죠. 첫 번째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또 도말 검사하는 거 뭐 있었어요 우리? 그쵸? 요충증 아시죠? 요충증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항문 주변에 산란한다 뭐 이런 거. 자, 버릴 때는 감염병 환자에서 나오는 객담, 토사물 이런 거 어떻게 버려요? 그쵸? 소각소독법 한다. 소각소독법 가지치기에서 2교시 과목에 배우셨을 텐데 소각소독법은 사실 환경적으로 위생적이긴 해요. 하지만 공기 오염시키는 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다. 기억하시죠? 그것까지 가지치기로 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PPD 용액 따라서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PD 용액은요, 이런 시약 같은 거나 백신 주사, 예방접종 주사 같은 거 어디다 보관하죠? 보관은 2에서 5도씨 냉암소, 냉장고 보관합니다. 우리 결핵 백신 이름이 뭐예요? 그쵸? BCG. BCG 알고 계셔야 되죠? BCG는 사실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우선적으로 받는 예방접종은 비형 간염이지만 신생아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다면 출생 즉시 뭐 맞아야 돼요? BCG 맞아야 되는 거죠. 결핵 예방접종 이름. 그 다음에 위에 따라서 가볼게요. 자, 이거 2교시 과목에서 나와요. 산업보건 뭐 이런 쪽에서. 공중보건에서도 나오는데요. 엑스레이상 폐결핵처럼 보인다. 엑스레이 찍었더니 폐결핵 양상이랑 비슷해요. 뭘까요? 그쵸? 폐디스토마, 폐흡충이라고 하는 거, 진폐증이라고 하는 거, 먼지 많은 곳 공장에 이제 진폐증 같은 거 유발할 수 있고요. 폐디스토마는 간흡충증이랑은 다릅니다. 간흡충증은 민물고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폐흡충증은 중간 숙주가 가재나 개죠. 네, 가재나 꽃게, 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감염병 같은 거 방문 간호시 가장 마지막에 방문하죠.
가장 마지막에 방문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미숙아나 신생아 방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 여차저차 해서 마지막에 감염병 환자들 방문하고, 감염병 환자 전에 또 뭐 있어요? 그죠? 성병 있었죠? 감염병 환자가 마지막에 방문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마지막 이제 문제 볼게요. 결핵 같은 경우는요, 환자가 쓰던 침구류 햇빛 소독합니다. 일광 소독해요. 밀입자 차단용 마스크 쓸 수 있어요. 환자가 특히 활동성 결핵인 경우에요. 밀입자 차단용 마스크 뭐예요? N95, 그쵸? N95나 헤파 마스크 쓸 수 있고요. 이거 어디서도 썼을까요? 1급 감염병에 특히 호흡기로 유발될 수 있는 메르스 같은 거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실 우리는 결핵 무슨 저개발국가 질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유병률이 꽤 있어요. 증가하는 이유, 국민적인 무관심, 면역력 저하, 특히 시설 같은 곳에요. 장기간 거주하게 됐을 때 또 결핵 같은 질환에 걸릴 수 있고요. 환자의 식기나 침구, 가구로 전염 안 되죠. 환자의 식기나 침구, 가구로 전염 안 됩니다. 식기 이런 거, 이거 왜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식기류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 건 어딘데요? 그죠. 대표적인 수인성 질환들, A형 간염이나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결핵 환자 소에서 나오는 우유 무슨 소독해야 되죠? 그죠. 저온 소독해야 됩니다. 같이 저온 소독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예방주사액도 저온 소독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지금 결핵과 관련해서 전범이 다 훑었습니다. 결핵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필수적으로 꼭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